이제 그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약 14분 정도 소요될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 발언하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자당 7분의 주도권 시간인데 1회당 3분 30초 범위 내에서 돌아가며 진행을 합니다. 질의는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1분 30초를 다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답변은 1분 이내로 확실하게 제한되고요. 추가 질의는 30초, 시가 질의는 답변은 30초 이내입니다. 한 개를 가지고 해도 좋고요. 뭐 2개를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추가 질의를 안 해도 좋고요. 이거는 그 주도권을 가진 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호 토론은 가능한 후보자의 정책이나 능력, 도덕성 등에 관한 자유로운 주제로 진행하게 되지만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방은 삼가해 주시고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의의 정책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정장선 후보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주도권 하고. 네. 시간이 얼마예요? 여기 3분 30초입니다. 1분 30초. 우리 공재강 후보께서 열심히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잃어버린 20년을 지금 계속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뭘 잃어버린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미군 이전하면서 정말 어려운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때 아마 전임 송영원 시장께서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매일 밤새워서 일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 우리 지역에 한 거의 2천만 평이 수용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을 늘 만나서 혼나고 설득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을 만들고 430만 평 신도시를 산업단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KTX 역사 평택 유치도 확약을 받았고 지금 이 미군 부대에서 평택 나가는 철도도 그때다 만들었고 고덕신도시 다 그때 한 겁니다. 지금 공재강 후보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브랜시 땅도 다 그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도대체 뭘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김성기 시장님하고 선거할 때 재미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시정을 하기에도 너무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뭘 앞으로 할 것이도 바쁘고요. 근데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후보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우리 정 후보님이 아까 이제 20년이 아니라 그 전에 정치인들 하셨던 분들이 사실 서부 지역 가보면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따 질문을 하겠지만 사실 2014년도에 우리 낙선한 것도 유이동 보좌관님한테 낙선한 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평가받던 거고요. 제가 2015년과 16년도에 우리 의원님 자택 인사차 방문했습니다.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갔을 때 저한테 몽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억울하다고. 저는 그때 몽골 때문에 낙선된 거로 보진 않고요. 그동안 우리 정장선 후보님께서 정치하면서 지역에 때로는 정치인들 욕먹습니다. 국제싸움 유치하면서 욕먹어야 일 잘하는 것이고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특정 짓는 거 아닙니다. 20년 동안 평택 서부지역, 을지역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선거 치르다 보니까 전략상 언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재강 후보는 남을 칭찬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매일 비난만 하고 매일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시민이 대표를 뽑는 거고 칭찬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몽골 거론했는데 지난번에 저 몽골 때문에 엄청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판단하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네거티브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거를 이렇게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에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다음에 우리 공재강 시장 앞으로 한 걸 무조건 다 부정하면 좋겠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에서 이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도 공재강 후보님. 정 후보님 존중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선거 이제 시장 후보 할 때는 이거는 그 답변이 아니고요. 이제 답변을 질의한 게 아니거든요. 질의를 할 수 있고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주도권을 가지니까 가능한 주도권을 가지고 질의 안 하는 게 좋죠. 마지막 말 그러니까 그래서 공 의원님 이제 공 후보님 이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시장 선거 출마할 때는 정우현 우리 후보님께서 할 때 국회의원 했을 때 그 공약을 한번 보시고 시장 선거할 때 후보를 공약으로 좀 참고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6대 2000년부터 계속 했는데 쌍용 매각 안 한다고 공약으로 들어갔었고요. 평택강 서해대교 레포츠타운 이것도 2000년부터 추진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평택강 구량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을 컨테이너 부두에서 인천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 인구 100만 도시 발전을 청사진을 마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2004년부터 공약에 들어가신 거고요. 팽성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추진 중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2014년도에도 2010년도에 썼던 평택 인구 100만 국제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는데 옛날 했던 얘기 공약사항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장선 의원님이 국회의원 했을 때 2015년도에 신생매립지 2004년도에 뺏겼었고요. 명칭 평택항이었던 것이 평택당진항로 한 것도 2005년도입니다. 안성아시에서 나오는 평안지하철도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요. 그때 사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그것도 적극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안 해주셔서 인천에 있는 지휘의원에게 가서 부탁하는 이런 난센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정의원 후보님께서 답변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걸 다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지금 막 물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100만 도시는 평택이 100만 도시 지향하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만들겠다고 한 거고요. 지금 공장 후보께서는 매력미역으로 내가 뭘 했는지 그것만 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평안 지하철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 IC 앞에 거기가 매일 잼이 심해가지고 교통난이 심해가지고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8차선을 하는데 제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건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하도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안성시와 평택시가 분담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됐었어요. 근데 이것을 제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한테 본인이 그 사업을 할 건데 이걸 저 건교부에 얘기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공무원이 찾아와야지 제가 그걸 합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저한테 와서 이걸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이건 이건하고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걸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권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평택의 장기적인 지하차도 교통 대책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에 종사하는 분이 일반 민간 카파 그 학생들 연수받은 사람 그분들 뭐 800명이고 900명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공통사항이 의견이에요. 지역민원을 어떻게 인천에 가서 부탁을 합니까? 제가 인천에 부탁한 지 모르겠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지하차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분담금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겁니다. 근데 왜 공무원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사업자가 저한테 공무원 얘기한 적이 없어 그 부분에서 사업자가 왜 찾아와 저를 갖다 이거 하게 해달라 본인이 사업자 결정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사업자가 앞으로 모든 걸 다 해보면 다 무조건 정부에다 얘기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우리 공 시장님은? 아니 근데 부탁은 일단 인천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건 내가 모른다니까는. 누구한테 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네. 이게 그 평안 지하차도 문제에 관한 과정에 대한 점인데요.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가 일단 뭐 이 토론회니까 사실 그리고 뭐 분명히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기할 수 있고 어떤 그 시지 비립을 가릴 수 있고 그러니까 토론회가 필요한 거고 이런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당청석에 계신 분들이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드리는 건데요. 가능하면 어떤 또 이렇게 뭐 적극적이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나친 발언, 지나친 이런 부분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라앉히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라운드
우리 정장선 후보님 먼저 진행해 주시죠. 한 번만 더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저보고 또 바람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은 평택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럼 어때 중원봉은 하진 않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4년 전에 보면 공장 후보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청와대에 내가 얼마나 근무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에 근무한 거 등등 박근혜 대통령 해서 어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선됐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고 그때 당선됐습니다. 그 도대체 누가 바람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노후 보장을 위해서 한다는 등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가시는데 저는 정말 정책 선거가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길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하죠. 시민들부터 정확한 평가를 받으려면 출마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출마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그 후보끼리 정확한 팩트 갖고 논란하는 거는요 당연합니다. 유권자한테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또 평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또 평택에 벌려놓은 사업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얼마 전에 종교 지도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도 똑같을 겁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시청에 와서 데모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택의 미래 50년을 위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삶이 틀려진답니다. 평택시장의 역할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 대통령 똑같습니다. 중요합니다. 평택시장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벌려놓은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결해야 우리 평택 시민들이 삶이 틀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위 없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마무리 발언 때만 박수 쳐주세요. 여기다 시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공장 후보님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존경합니다. 밤낮을 뛰고 저희도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밤낮을 뛰었습니다. 정말로 그 평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요새 보면은 MOU를 체결한 것을 현수막을 너무 많이 붙여요. MOU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 MOU가 하다가 추진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현수막을 너무 많이 붙여요. 현수막 정치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앞으로도 보면은 이게 진중하고 최종 결정됐을 때 이렇게 해야지, 이러다 또 안 되고 하면은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벤트보다는 좀 진중한 정치를 좀 하셨으면 어떤가, 그런, 죄송합니다만 이런 제가 말씀드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네. 답변을 드려야죠 또. 저는 실망이에요. 사실 삼성 반도체 평택에 내려와서 MOU 체결 안 했습니까? 김문수 지사, 김성기 시장님, 삼성 사장 첫 단추는 MOU입니다. MOU 체결하기까지 끌고 온 행정력, 시민들 응원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 정장순 후보님 소사본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런 말을 한답니다. 사이언스 파크 들어 연구소 들어오는데 평택시 예금 몇천억 준다고. 세금 안 줍니다. 개발 이익금 갖고 건설사가 줍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잘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허위사실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평택시 재정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어차피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시가 이거를 해야 되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OU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MOU를 한 번 하고 나면 현수막이 막 200개, 300개씩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 말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두 분 이제 그 정장선 후보님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아까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에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이제 시민의 이제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어떤 시재정은 안 들어가는 이런 말씀이신데,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날카로운 또 공방을 하지만 이 토론회가 이렇게 후보를 검증하고 어떤 이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한 토론회라는 점을 숙지하셔서 좀 발언에 좀 더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재강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마지막 한 번 기회가 있네요.
우리 정장선 후보님께서 지역에 3선 도의원 2번 하신 거 지역적으로는 사실 커다란 자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도의원 2번, 국회의원 3번을 뽑아줬을 때는 야, 평택을 대표해서 경기도를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라고 뽑아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3선 했을 적 공부해 보니까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평택시장 직에 욕심 없습니다. 평택에 욕심이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마다 평택시장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존중하면서도 이러한 경력, 이력, 사무총장 하신 이 상당히 평택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제가 정장선 후보님의 경력이었다면 저는 경기도지사 나갔을 겁니다. 왜 이재명 시장 께서는 시장 기초단체장 하면서 대권 후보도 나갔어요. 이거는 성남 시민들이 자긍심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한테는 한 발짝 뛸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꿈을,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것들을 늘 서로 같이 가슴에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시장 출마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평택이 앞으로 100만 도시로 커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군 이런 것들 때문에 안보 핵심 도시로 커갑니다. 저는 이 마지막 정치 여정을 우리 평택을 위해서 쏟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앞으로 정부 여당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도 바뀌게 되면은 정부, 그다음에 경기도, 평택시 하나의 원팀이 돼서 평택을 정말 품위 있는 도시,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 마지막 정치 여정으로 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공재강 후보님 오늘 주신 좋은 말씀도 제가 정책 같은 거 또 가슴에 잘 새겨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칠만 합니다. 네. 우리 혹시 공 후보님 또 약간 시간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상호 토론 좀 대단히 좀 긴장되기도 했는데 또 사실 토론의 또 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분 평택의 소중한 자산이시고 어느 분이 되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혹시 안 되시는 분이 있더라도 또 지역의 또 소중한 자산이고 또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을 모시고 평택시장 후보를 모시고 약 지금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많이 좀 쟁점과 현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을 보는 시각이나 어떤 정치 철학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모쪼록 이번 평택시장 선거가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평택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뜻깊은 정책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들 그리고 관계자님들, 지역 언론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씩이고요. 정장선 후보님 먼저 했으니까 이제 공재강 후보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에 예,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4년 했는데 전 벌려놓은 사업 마무리도 해야 되겠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도 70% 올라갑니다. 존중해야죠. 민주당 지지도 50%를 상회합니다. 대통령 지지도 70%에 따른 평택시장님 대통령이라고 행정을 봅니까? 민주당 지지도가 50% 넘어간다 해서 평택시정을 민주당원이 와서 합니까? 평택시장은 평택시장입니다. 얼마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개발 수요가 많고 할 일이 많은 평택이기에
후보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쓰나미와 같은 재난이 올지, 우리 49만 시민들을 위한 복지도시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역할을 할지, 저는 일하면서 욕먹을 거 각오합니다. 욕먹을 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민원 100명, 200명 시청 쫓아오는 거 무서워하면 평택에서 할 수 있는 일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그런 원칙에서 일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평택시장직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택에서 할 일이 많은 평택에 욕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49만 시민들을 위해서 6월 13일 날 공재광희가 반드시 평택시장에 당선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우리 49만 시민과 함께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왼쪽에 우리 공자 후보 지지만 계시네요. 다시 한번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토론회가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언성을 높인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공재광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군 이전하고 그때 평택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시작이었다면 이제 완성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평택은 다른 도시하고 틀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 핵심이고 앞으로 경제 핵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도시로 가야 되고요. 저희들이 평택을, 제가 평택시장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중앙정부나 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격려했습니다. 평택이 중요하니까는 정말 잘 결정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했다. 그리고 정의원이, 저번 정의원이라고 하니까는 평택시장은 정말 잘할 것 같다. 자기들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격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명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 브레인시티 같이 중요한 결정을 시민들이 거의 내용도 잘 모르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소통 속에서 균형 발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북부, 서부 갈라져서는 도저히 평택시가 발전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나빠서는 평택에 아무리 공장을 많이 했어도 이사를 오지는 않습니다. 정주 여건을 확실히 개선하고 그 다음에 좋은 도시를 만들고 또 청년 도시를 저희 만들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산업구조를 개편해서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좋은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평택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평택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드렸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저희 거의 낙선만 해왔습니다.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저희들이 기초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원팀이 되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평택을 좋은 도시를 만들고, 또 제가 시장이 되면 공재광 시장님이 하시던 거 좋은 정책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택을 좋은 도시로, 하나의 또 통합된 도시로 만들고 정치권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의해서 평택 땅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민, 우리 유권자분들 고민 많이 되겠어요. 네, 좀 어느 분이 돼도 정말 평택을 위한 수승하고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모든 현안에 대한 질의를 다 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이 밖에 많은 지역 현안에 관한 부분들은 앞으로 언론 인터뷰나 언론 보도, 각종 사회단체의 후보자 초청 정책 질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평택지역주민협의회, TV로드 기남방송, 평택시민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후보자님, 방송국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